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한국어의 정말 특별한 매력이죠. 높임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 속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문장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한국어 높임법의 핵심 원리가 그냥 몽땅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 딱 봐서는 뭐 별거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분해하면요, 한국어 높임법을 바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장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순서예요. 먼저 문장의 주인공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고려하는 상대 높임법 순서로 알아볼 거고요. 다 배운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아까 그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주체 높임법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죠?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 즉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걸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냥 누가 그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 누가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 제가 칠판에 딱 정리해주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나 가 대신에 뭘 쓴다? 그렇죠, 깨서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가 아니고 아버지 깨서처럼요. 두 번째는요, 동사나 형용사의 몽통, 그러니까 핵심 의미 부분 뒤에다가 의시라는 걸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존중 스티커 같은 거죠. 오다에 시를 붙여서 오시다 이렇게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그냥 높임말 만드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예 그냥 단어 자체가 높임말인 경우가 있어요. 이걸 특수어휘라고 부르는데 있다 대신에 계시다, 자다 대신 주무시다를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주체 높임법에는요,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차이인데요.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처럼요. 쉽죠? 근데 간접 높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 생각 같은 걸 높여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는 허리가 아프시다 라는 문장에서 아프다의 주어는 사실 허리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 시옷을 붙여서 높여줌으로써 결국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정말 세련된 방법 아닌가요? 자, 이 부분은 별표 5개. 진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입니다. 주무시다를 보면 중간에 시가 들어있죠? 그럼 이것도 아까 배운 그 시시 스티커가 붙은 건가? 하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아닙니다. 주무시다에서 시를 한번 떼보세요. 주무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시를 분리할 수 없는 단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높임 단어, 즉 특수 어휘인 거예요. 이건 그냥 한 세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주체 높임이 행동의 주인공을 높이는 거였다면 객체 높임은 그 행동의 대상, 그러니까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문장에서 동작이 미치는 대상, 즉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높여야 할 대상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누가 했느냐에서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했느냐로 옮겨가는 거죠.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에게라는 조사 대신에 깨를 쓰는 겁니다. 친구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처럼요.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아예 객체를 높일 때만 쓰는 특별한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른께 물건을 줄 때는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어른을 데리고 갈 때는 그냥 데리다가 아니라 모시다. 어른을 볼 때는 보다가 아니라 뵙다. 어른께 물어볼 때는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를 쓰는 거죠. 이 단어들 자체가 객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뿜어내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서 분석하고 있는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 여기서 바로 이 부분, 할머니를 모시고가 객체 높임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데리고라고 하지 않고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할머니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딱 보이시죠? 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상대 높임법. 이건요, 앞에서 배운 두 가지랑은 관점이 살짝 달라요. 주체랑 객체 높임이 문장 안에 있는 인물에 대한 거였다면 상대 높임은 문장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청자를 의식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대화 상대에 따라서 옷을 TPO에 맞게 갈아입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대 높임법이란 듣는 사람, 즉 청자를 높이거나 혹은 반대로 낮추기 위해서 문장의 맨 끝부분, 종결 어미를 계속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점인데 청자를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사회적 관계가 문장 맨 끝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와, 이 표 좀 보세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공식적이고 딱딱한 자리에서 쓰는 격식체, 그리고 좀 더 일상적이고 부드러운 상황에서 쓰는 비격식체. 먼저 격식체를 보면 아주 높이는 하집시오체부터 아주 낮추는 헤라체까지 무려 4단계로 쫙 나뉘어 있어요. 반면에 비격식체는 부드럽게 높이는 해요체랑 편하게 낮추는 해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쓰는 아어가 바로 해체고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여, 어여가 바로 해요체예요. 이렇게 문장 끝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은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는 다로 끝나죠? 이 다는 방금 표에서 본 격식체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헤라체, 종결 어미예요. 그럼 이건 반말인가? 맞아요.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듯이 말할 때 혹은 일기장에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투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높임법, 이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처음에 봤던 그 문장을 완벽하게 해부해 봅시다. 이 한 문장 안에 세 겹의 존중 장치가 어떻게 착착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주체 높임. 이 문장에서 행동의 주인공은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가 대신에 깨서를 썼고요. 동사 오다에 높임 부품 씨를 넣어서 오셨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두 장치가 주체인 아버지를 향한 존중의 표현인 거죠. 두 번째, 객체 높임입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 즉 모시고 온 대상은 누구죠? 바로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고가 아니라 특수어휘인 모시고를 썼죠. 이 단어 하나가 객체인 할머니에 대한 존중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 높임입니다. 문장이 다로 끝났죠? 이건 듣는 사람을 나와 같거나 낮은 상대로 대하는 헤라체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문장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는 깍듯하게 높이면서도 정작 이 말을 듣는 사람과는 아주 편안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걸 이 다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체 높임은 행동의 주인공을, 객체 높임은 행동의 대상을, 그리고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깨서와 마이너스 C는 주체를 위해, 깨와 특별한 동사들은 객체를 위해, 그리고 문장의 끝맺음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장치라는 것.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세 겹의 존중이, 그것도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해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언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